さあ、皆さんこんにちは。JLPT N2 보장반 문자 오이 파트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오이 파트는 1강부터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다, 잘못될 오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오강이 되겠죠. 오강. 그 다음에 떨어질 낙자. 그 다음에 시험 시자. 자, 조금 어감은 그렇지만 오강 낚시입니다. 자, 잘못된 강의는 시험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본 강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N2를 합격을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N2에 대한 합격이 아닌 만점을 받자는 것이다. 합격은 본 강의를 다 들었을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격만 노려서는 안 된다. 합격이 아닌 고득점 180점 중에 우리가 최소한 170점 이상을 받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문자 오이 파트나 독해, 청해, 문법 이 네 과목 중에 전부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반드시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되 높은 점수로, 왜 우리는 목표가 N2가 아니다. N2를 듣고 나서 N1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강의는 시험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N2에서 문자 어휘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N2에서 문자 어휘 문법 독해가 언어지식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에서 청해 파트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떠한 출제 기준에 맞춘 어휘나 문법을 암기를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바뀐 시험은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제 강의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옛날에 구 JLPT 시험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강의,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휘를 알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바뀐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의 스킬과 요령이 있다. 그런데 이 스킬과 요령은 기본적인 기초 실력이 없으면 스킬과 요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100%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장담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다. 즉, 처음 보는 문제다. 이러한 유형은 처음이다. 이런 것을 제가 100% 막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본어 실력 점프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인 N2까지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문자 어휘와 문법에서는 아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자 어휘는 여러분들 눈에는 이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자 어휘를 공부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문자 어휘와 문법을 선호를 하는데 바뀐 시험에서는 문자 어휘 문법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독해 청해가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 왜 문자 어휘를 강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N2 수준에서 기본적인 한자 능력과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없으면 독해 청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어휘만을 위한 공부, 문법만을 위한 공부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문자 어휘와 문법은 독해와 청해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독해와 청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독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모르는 어휘가 나옵니다. 그 어휘를 바탕으로
어휘 공부도 하고 문형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독해 실력도 올라가면서 문자어휘 문법 실력까지 점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니트 1에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문자어휘 파트는 파트 1에서 파트 6까지가 있는데 본 강의는 파트 1, 2, 3이 홀수 강의 1, 3, 5, 7, 9로 가지고 파트 4, 5, 6이 짝수 강의가 2, 4, 6, 8,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의 교재는 딱 걸렸어라고 하는 파고다 출판사에서 출판된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를 전부 다 푸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어휘 파트에서는 우리가 제8회 20일 만에 끝나는 딱 걸렸는데 20회의 모의고사가 있지만 8회 분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8회 분량만 듣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 스킬과 요령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령과 스킬을 바탕으로 9회부터 20회까지는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그 요령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 자,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하지만은 쌍방의 소통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교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답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정답이지 딱 2번, 이게 정답이죠 3번. 무슨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없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야 돼. 쌍방간의 소통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소포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포는 정답이 1번 코즈스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포할 때 이 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자가 원래 포장하다, 포장하다를 스스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포가 해서 코즈스미인데 여기서 보기 2번과 보기 3번을 보시면 소자를 쇼라고 읽어지가 있습니다. 이 소자를 쇼라고 읽는 케이스는 아무나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작을 소자를 코라고 읽었는데 이 작을 소자를 코로 읽는 경우가 N2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나 더 있다. 소형. 자, 우리가 소형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소형을 코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코 같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포, 코즈스미, 그 다음에 소형을 코 같다. 그 외에 N2에서 작을 소자를 코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없고 보기 2번하고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쇼라고 읽어야 됩니다. 한자가 나왔을 때 이 1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이 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확장되어서 무엇이 또 있는가 살펴보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후루쿠나 따까라 아타라시누니 코따이. 자, 교체, 교환해달라. 정답은 2번 코따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트 5는 유사어 찾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코따이 시대 구다사 할 때 코따이 시대까지 줄 거지가 있어서 이 문장과 같은 표현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토리카에루라는 단어가 토리카에 때 구다사 하면 코따이 시대 구다사 파트 5 유사어에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체할 때 이 교자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코스 직후 할 때 교자를 많이 본 글자가 되겠고 채자는 교체 코따이 외에는 N2에서 쓰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채자는 코따이 외에 N2에서 어떠한 단어가 있는가? 료가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료가에. 자, 료가에는 환전을 료가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도 료가에가 되지만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는 것도 료가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노 이치만엔 사서 료가에 시대 구다사이라고 표현했을 때 만원짜리 지폐를 잔돈으로 바꾸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보시면 은행 현관 입구에 료가에라고 적혀있는 단어를 많이 보실 겁니다.
이 료가이라는 단어 많이 보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몰랐지만 앞으로 은행 가보세요. 일본인들을 상대로 료가이, 자기 은행에서 환전을 해라는 개념으로서 료가이가 적혀 있다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체할 때 이 채자는 호따이, 그 다음에 교환하다, 토리카이드와 같은 표현이고 료가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정답은 1번 학과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박자와 사자는 특수읽기가 되겠죠. 원래 이 박자가 박물관 할 때 학구부스 깡, 그 다음에 의사할 때 이시, 시로 읽어주는 글자인데 박사를 학과세, 예외읽기 이런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박사는 뭐라고? 학과세. 그 외에 이 박자, 박물관, 학구부스칸 이런 어휘는 N3용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사 정도만 학과세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와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생자가 있는데 생자는 남아, 날 것을 남아. 그래서 우리가 생맥주를 남아비루, 생방송 남아호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남아대 니떼와 이케나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니루가 삶다. 그래서 날 것으로 그대로 삶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 자, 여기서 동사는 시험 문제에서 문자의 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2문제, 3문제의 동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할 동사가 400개. 자, 그럼 400개를 외워야만 2-3문제를 푸는데 동사는 제일 나중에도 공부해도 됩니까? 제일 나중에 공부해도 됩니다. 단지 동사를 모르면 청해라든가 독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독해 청해를 잘하기 위한 문자의 동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딴 건 없이 본 교재에 나와 있는 동사는 반드시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기 1번에 미루. 자, 미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미루 보다 같은 경우는 M5, N5 말고 진단하다, 진단할 때 진짜를 써서 미루가 진단하다, 진찰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에 치루. 치루는 꽃잎이 지다. 알겠죠? 꽃잎이 지다라는 글자로서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치루. 그래서 꽃잎이 지다, 그 다음에 나뭇잎이 지다 할 때 치루를 사용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정답뿐만 아니라 칠판에 적는 판서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코노 hen가오 시메스 그래프. 자, 보기 1번에 시메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타내다. 한 번 더 설명하지만 동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보기 2번에 마카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카수는 무엇을 맡기다. 맡기다가 마카수. 그 다음에 보기 3번 보시면 아카스. 아카스는 밝히다. 밝히다를 아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보시면 타오스. 타오스는 무엇을 쓰러뜨리다. 쓰러뜨리다를 타오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1번에 심해수 나타내다 뿐만 아닌 보기 2, 3, 4 동사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문자어휘 뿐만 아니라 독해 청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2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는 히라가나를 보고 한자 찾기 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자 자체가 읽기 문제도 파트 1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자도 자세히 봐주셔야 된다는 것. 쯔미는 죄를 쯔미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1번은 뭐냐? 벌, 죄와 벌할 때 벌을 바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자와 죄자, 바츠, 그 다음에 죄, 쯔미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과 보기 4번은 뭐냐? 보기 2번은 ze, 보기 4번은 he. 이게 zehi. zehi가 뭡니까? 꼭 부사. 꼭 zehi 기대고다사이 꼭 와주세요. 부사란 개념도 있고 또 10이란 개념도 있지만 10이란 의미로서는 N1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부사적인 개념으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레노 오카시타스미와 케켜쿠 유르세나카타. 그가 범한 죄는 결국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제이깐마. 자, 제이깐 세관이란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글자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1번의 글자, 왼쪽 글자. 자, 보기 1번에 보시면 이 글자는 설자가 되겠죠. 설자. 설명하다 할 때 설자. 설명을 뭐라고 합니까? 설명을 세츠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설자 읽기가 세츠 외에도 하나 더 있죠. 뭐? 제츠가 있습니다. 제츠. 자, 읽기가 세츠, 제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설자는 연설, 그렇지, 연설, 엔제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연설, 엔제츠. 연설할 때 엔제츠라고 하고 나머지 설자는 세츠를, 그럼 우리가 설명을 뭐 세츠메이로 한다. 연설만 예외 읽기다. 그 다음에 보기 2번이 제이간 세관 정답이 되겠죠. 그럼 2번을 거꾸로 읽으면 뭐야? 칸제이라고 해서 관세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은 뭐 인간할 때 간자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왜? 세관이지 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관자. 이 관자는 관리란 칸리란 글자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칸리.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뿐만 아니라 제가 파생되는 어휘까지 같이 불렀을 때 이 파생되는 글자까지 같이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다 다이가쿠대노 대학에서의 생고와 키마테나이 생고 전공이 나와 있는데 보기 1, 2, 3, 4 왼쪽 글자를 보니까 전부 다 전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의 오른쪽 글자를 보시면 글자가 비슷합니다. 이 두 글자는 음독이 코가 되겠고 위에 글자는 한국말로 효, 밑에 글자는 한국말로 교가 되겠습니다. 교. 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1번의 위에 글자를 보면 힘력자가 부수에 나와 있죠. 그 힘과 관련되어 있다. 힘과 관련된 글자가 뭐? 그렇지. 효과, 효력 할 때 사용하는 효자다. 그래서 우리가 효가, 발음은 뭐 효과인데 코가, 효과를 코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가.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있는 이 교자. 이 교자는 근교, 킹고. 그 다음에 교외, 코가이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의 오른쪽 글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만 어떻게? 1번에 힘력자가 있기 때문에 힘과 관련된 글자다. 그래서 효과, 효능, 실효. 그 다음에 2번의 오른쪽 글자는 근교, 교외 외에는 쓰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과 4번, 2번 생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공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4번에 있는 이 공자는 언제 써먹을 수가 있는가? 성공을 세이꼬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 3번 오른쪽 글자는 구분했지만 2번, 4번 오른쪽 글자 헷갈릴 수가 있지만 2번의 오른쪽 글자는 전공, 생꼬에 사용할 수가 있고 4번에 있는 글자는 성공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와호리오칸니 이치도와 토마테미타이 데스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마루는 4번이다. 이 4번 글자를 여러분들이 토마루라고 읽죠. 토마루, 멈춰 쓰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와후, 일본식 일관에 한 번은 머물고 싶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이 머물다라고 하는 거. 자, 3번의 이 박자를 보시면 자,
신죽구 할 때 이 쑥자에다가 붙이면 쑥박을 식구 학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쑥박 할 때 이 박자를 보시면 부수에 뭐가 있다고? 삼수변이 있죠. 자, 이 부수에 삼수변이 있는데 이 부수의 삼수변 외에 다양한 부수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인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과 관련된 백부는 뭐 삼촌을 오지라고 합니다. 오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식구하고 쑥박이라는 것은 뭐 식구자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수에 박자에 뭐 삼수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1번은 소마루, 뭐가 물들다, 한자가 염색할 때 염자, 물들다. 2번은 뭐 쯔마루, 뭐가 꽉 차다가 쯔마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지만 동사는 뭐 여러분들이 동사를 양이 많지만 이 동사를 암기하지 않으면 청독해 상당히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 조금씩 청해 독해를 정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문자의 파트는 청해와 독해를 잘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데 N2 학습자들은 대부분 제가 현장 경험에서 한자 능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한자 능력과 어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자 어휘 파트에서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한자 능력을 습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와타시요 나를 이치만 사끼니 무카이테 쿠레타는 와 이누. 자, 무카에루가 환영하다, 맞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10번은 정답이 3번 무카에루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은 이 송자에다가 루를 붙이면 보내다 오쿠루가 되겠죠. 그런데 보기 2번 한자가 환자입니다. 2번과 3번을 합쳐버리면 환영하다. 이 환영이란 글자가 시험에 굉장히 잘 놉니다. 그 환영을 환영을 칸게이라고 읽어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 3 가겠습니다. 자, 문제 3을 보시면 문제 3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트로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파생어 문제입니다. 이 파생어 문제가 접두사, 접미어, 접두어, 접미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능시위원회에서 제일 첫 번째 샘플 문제, 앞으로 이러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복합 동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여러 번의 시험을 쳤지만은 복합 동사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본교재, 본강의에서 11, 12, 13번은 접미어, 접두에 대한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 15번은 복합 동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복합 동사에서 N2 어휘도 있고 N2 어휘가 아닌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정답은 전부 다 N2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외워라 하는 것만 정확하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접미어, 접두어는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비상식 할 때 비자라든가 영어권, 공상권 할 때 권자, 접미어 이처럼 한자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간혹 한국어에 없는 접미어, 접두어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 교재를 공부하실 때, 본 강의를 보실 때 반드시 한국어에 없는 표현들은 별도로 체크를 하셔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1번 문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오토토가 시키니 오시다노와 남동생이 시험에 떨어진 것은 1ヶ月前なのに한 달 전인데 이마다니 암기하세요. 아직까지 여태껏을 이마다니 기력구가 続いている. 자, 보기 1번 불기력은 아니다. 보기 2번. 자, 여기서 이 보기 2번 글자는 자, 보세요. 긍정문, 부정문 할 때 쓰는 글자. 그래서 부정을 히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는 항상 파생어 파트 3에서 오답용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2번이다.
2번은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3번의 B자, 비기력, 4번의 무기력, 답 4번이 되겠네. 파생어 문제는 뭐? 10중 8구 한자를 한글로 읽어낼 수만 있으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소쯔대, 새롭게 학교를 졸업해서 샤이니 나레나이토가 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한 분 이즈오 시메테이루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사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세이샤인. 자, 여기서 보기 1번 또 정자죠. 파생어 문제에서 정자 2번이 정답이 나왔을 때 항상 1번이 오답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발을 정자가 정답이지만 1번은 항상 오답이라는 거. 정사원 말고 또 뭐가 있냐? 그렇죠. 정혜원. 정혜원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혜원을 뭐라고 합니까? 카이인. 세이 카이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자는 항상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보기 1번에 뭐라고? 항상 오답용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마에노구르마가 앞 자동차가 이키나리 테이시 정지를 해서 직고가 오키소우das다. 사고가 일어날 뻔했었다. 1번에 급정지. 1번이 정답이 되겠네. 2번은 돌정지, 3번에 변정지, 4번에 이정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키우테이시 급정지를 해서 사고가 일어날 뻔했었다. 자, 그럼 급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급정지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조금 어려운 단어. 급경사. 경사란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경자를 K. 그 다음에 경사. 이 사자 글자 어렵다. 이 사자. 이 경사할 때 이 사자는 한자 읽기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샤. 그래서 급경사가 뭐? QK 샤라고 읽어준다는 거. 아시겠죠? 자, 본교재에서는 13번까지가 뭐? 파생어, 전미어, 접두어가 나와 있고 14, 15번이 복합동사. 우치 와케데와 나이노니 민나 기안니 산세이시다. 와케데와 나이 뭐뭐인 셈은 아니다. 논이 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의안 어떤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 산세시다. 우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치. 자, 그럼 1번에 우치야와세루, 우치야우, 우치야케루, 우치케수가 나와 있는데 보기 2번을 제외한 1, 3, 4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1번에 우치야와세루, 사전 협의하다. 사전 협의하다를 뭐? 우치야와세루. 그래서 명사로 우치야와세가 사전 협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에 우치야케루. 우치야케는 비밀을 털어놓다. 친구에게 도모다치니 히미츠오 우치야겠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다. 4번에 우치케수. 어려운 단어. 부정하다. 긍정하다, 부정하다 할 때 부정하다를 우치케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에서는 보기 1, 3, 4는 복합동사로 쓰기도 중요하지만은 문자의 파트나 독해, 문법 청에서도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우치야와세로 사전 협의하다, 우치야케로 비밀을 털어놓다, 우치케스 부정하다 암기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15번 앙케이토와 앙케이트는 심해 노대 객가 합표 맞대이루. 자, 정답은 3번 시메키루가 되겠습니다. 시메키루. 자, 그러면 시메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할 어휘가 1, 2, 3, 4 시메다수, 시메야게루, 시메키루, 시메스케루 중에서 3번 시메키루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마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감을 명사로서 시메키리, 또 시메키리, 이거 손톱깎이 아니냐 생각하면 안 돼. 시메키리는 뭐? 마감을 시메키리, 시메키리는 마감하다 알아듣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과
제일 첫 번째 문자어휘 파트의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어휘나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문자어휘와 문법은 독해와 청해를 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N2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휘력이라든가 문형, 문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N2가 목적인 사람도 학습자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은 N1이 목적이기 때문에 N2에서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하셔야만 N1에서도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JLPT N2 보장반 문자어휘 파트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